네, 전세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세는 2022년 12월부터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1년 6개월째 오르고 있다. 실거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세값이 뛰자 갭 투자도 똘똘한 채로 쏠리고 있다. 아파트 값을 밀어 올리나?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전세가 상승이 지금 무섭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갭 투자도 똘똘한 채로 모인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갭 투자가 201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갭 투자의 개념부터 잡을 필요가 있어. 그냥 무조건 갭 투자래. 자, 일단 볼게요. 전세가율 그래프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전세가율 그래프인데, 자, 보시면, 이게 이제 2016년, 17년의 전세가율이에요. 최고치였어요, 최고치. 최고치를 찍고 이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게 2009년부터 해서 계속 전세가율이 올랐다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올랐고, 2013년, KB 기준으로 2013년 1월부터 매매가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반등을 요쯤에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수준보다는 지금 낮지만 우리나라의 전세가, 서울의 전세가율은 2023년 초를 기준으로 서서히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울기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게 주목할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러면 갭 투자가 뭐냐? 갭 투자가. 갭 투자는 2010년도에 나온 이야기인데, 영어잖아, 영어. 그럼 옛날부터 있진 않았겠네. 그치? 그래?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집을 살 때, 그때 2000년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갭 투자라고 안 그러고 전세 끼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세 낀 매매가 어느 날 갭 투자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갭 투자의 정의는 원래 그런 게 아니죠. 전세 낀 매매의 일부가 부분 집합이다. 갭 투자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갭 투자는 뭐냐면 전세를 끼고 사는 건 맞는데 여기에 조건이 두 개가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갭이 작은 걸 산다 라는 거죠. 갭이 왜 작은 걸 사냐 하면 이제 투자자들은 효율을 따지니까 적은 돈 넣고 많이 오르는 걸, 수익률이 좋은 걸 좋아하죠. 그래서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투자 금액이 적어지는 거고, 투자 금액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수익률에서 분모가 되는 투자금이 작아지니까 수익률이 커지는 거죠. 똑같은 금액이라도. 그래서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갭이 적은 걸 사는데, 갭이 적은 게 무조건 좋냐? 라고 물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왜? 매매가 5억인데 전세가 4억 5천이야. 그럼 90%잖아요. 전세가율이. 갭은 적은 건데, 그러니까 매매가는 투자가 반영된 거고, 전세가는 실거주 가치다. 그래서 실거주 가치랑 투자 가치랑 거의 붙어 있으니, 집을 사는 거나 전세 사는 거나 비슷하니까 매매로 돌아설 것이다. 그래서 전세가 계속 오르면 매매를 밀어 올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했고 실제로 맞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갭이 작은 건 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채를 산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돈 얼마 안 드는 아파트들을 여러 채 산다 이런 개념이 포함된 게 갭 투자다. 그래서 전세 낀 매매의 일부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건 맞지만 이 두 가지 이유로 갭 투자는 전세 낀 매매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 5억이고 전세 4억인 걸 사가지고 2년 뒤에 전세가 5억이 되고 매매가 6억이 되면 아직 안 팔았으니까 돈은 안 들어오는 거지만 실제로 장부상으로 1억이 오른 건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 오른 만큼 현금 흐름이 1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팔지도 않았는데 현금이 1억이 생기니까 그 1억으로 옆집을 또 사는 거야. 왜? 갭이 여전히 1억이잖아요. 그래서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산다는 개념이 갭 투자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기사는 똘똘한 한 채로 갭 투자가 쏠린다라는 이야기는 갭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전세 끼고 사놓는 거다 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 갭 투자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갭 투자의 장이 오면 또 너도 나도 갭 투자한다고 난리겠죠. 왜냐하면 갭 투자는 어떨 때는 이론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거의 무한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면 갭이 작아지면서 갭이 감소하게 되고 투자 금액이 조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갭이 작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이야기죠. 갭이 작아지려면 전세가 매매보다 빨리 오르면 돼요. 전세는, 매매는 이렇게 오는데 전세가 더 빨리 이렇게 훅 오르면 여기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갭이. 이러다가 보세요. 매매는 천천히 오르는데 전세가 더 빨리 오르면 이렇게 갭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갭이. 그래서 투자금이 조금 드는 거죠. 결국 그러면 갭이 작아지려고 그러면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빨리 오르면 되고, 반대로 내릴 때도 전세보다 매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반대로 내릴 때는 이런 거죠.
전세는 천천히 내리는데 매매가 더 빨리 내리면 갭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전세 매매 가격에서 이쪽에 점이 찍힐 때, 전세 매매 점이 찍힐 때, 이럴 때 갭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표시하는 게 망고쌤이 만든 상대 속도라는 겁니다. 전세가 오르는 속도 대비 매매가 오르는 속도가 얼만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바닥에서 보면은 상대 속도가 이렇게 쭉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갭이 쑥 벌어진다. 이제 갭이 붙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쑥 올라간다. 쑥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갭이 줄어들고 있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2022년 하반기에 갭이 훅 벌어졌던 거죠. 근데 이게 천천히 이제 매매는 천천히 오르고 있는데 전세가 빠르게 오르니까 이렇게 갭이 줄어들어서 갭 투자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3년하고 서울에서 갭 투자를 시작했던 2013년하고 어떻게 다른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은 55%였고 2023년은 51%였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파트는 망고쌤. 자, 2012년 12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은 바닥이었습니다. 2012년 12월이 바닥이었는데 그때 서울의 전세가율이 55%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의 전세가율이 55%일 때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매매는 천천히 올랐는데 전세는 빨리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23년 1월이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2023년 1월 말씀드렸죠. 1월이 바닥인데 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매매가가 천천히 오르고 있는데 흡사 2023년 천천히 매매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때 2023년 1월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51%였습니다. 자, 갭이 좀 더 붙어야 집이 오를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으신 것 같은데 전세가율이 차올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심하게는 2030년까지 차올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자, 전세가율이 차올라야 집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2023년 1월부터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율이 51%였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매매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처럼 갭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전세가율이 차오르는 기간이 1, 2년은 더 필요할 거다 최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하락장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거죠. 2013년에는 55%일 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실거래 기준으로 왜 2023년에는 51%일 때 오르는 것일까? 그래서 2013년하고 똑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랑 지금이랑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핵심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2013년에는 기대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집은 왜 살까요? 집은 오른다는 기대가 있을 때 사는 게 맞죠. 기대 수익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지 전세 사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야지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 수익률이 2013년에는 낮았어요. 왜 낮았냐?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뉴스만 틀면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금융위기다. 헬리콥터 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당시에 미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헬리콥터 밴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렇게 돈을 뿌려도 경기가 안 살고 했던 게 2013년이고 2010년부터 2013년 그런 분위기였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재정위기로 망하고 있네. 그리스가 망하고 있네. 포르투갈이 망하고 있네. 스페인까지 망하네. 프랑스마저도 힘드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 시절에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작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전세가율에서 매매로 돌아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그때는 규제가 없었어요. 투자자들이 집을 여러 채 사도 아무런 규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규제가 많습니다. 세 채부터는 취득세가 장난이 아니죠. 12%를 내고 어떻게 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도래했다는 거죠. 실수요자들은 보통 들어가 사는 사람을 실수요자로 하니까 이 실수요자들은 전세가율 같은 거는 자기랑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이 오를 것 같으니까 2021년, 2020년에 잔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안 사면 이거 호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잔상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대 수익률이 2013년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낮은 전세가율에도 반응해서 2013년 1월부터 오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바닥을 찍고 상승했다라는 걸 데이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건데 2023년 1월부터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서울이랑 전국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장 설명이 점점 어긋나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올 여름 지나면 그동안에 하락론을 주장했던 주장들이나 상승이 조금 아직 멀었다고 주장하던 주장들이 점점 현실과 괴리감이 벌어지면서 현타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3년부터 집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2024년은 2023년보다는 못하지만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봤는데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전세는 수급에 충실하죠. 정직하지 않습니까? 실수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서울이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전세로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지금 기대 수익률이 높아갖고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대거 매매로 돌아섰다면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올랐겠죠. 그렇겠죠? 어차피 매매 아니면 임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임대를 몰린다는 거고 임대 가격이 빨리 오른다는 거고요. 임대 가격이 계속 올라서 이제 전세랑 매매랑 비슷해지면 그때는 이제 매매로 돌아서기 때문에 전세 가격보다는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거죠. 이게 상대 속도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세 가격이 빨리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매도 같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대신 상대 속도는 높다. 전세 가격이 더 빨리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3, 4월의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